고마워해야 할 일일까? 남편의 승진을 위해 사흘밤을 꼬박 세워 녹초가 됐을 때 나만 쏙 빼고 시댁 식구들끼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적선하듯 전화를 걸어왔다. 밥값 300만 원 나왔는데 내가 내라. 내 남편 승진 축하 선물이라고 생각해.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웃어버렸다. 전화를 끊고 단 1분 만에 나는 이 화목한 가족 만찬을 대한민국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의 축제로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내가 돈 한 푼 못 버는 만만한 가정주부인 줄 알았겠지. 결혼 전 내가 업계에서 마케팅의 귀재로 불렸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서 새벽 3시 모니터의 푸른 빛이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공기 중에는 인스턴트 커피의 씁쓸하고도 고소한 향이 가득했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목은 한 번 돌릴 때마다 우두둑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다.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은 박성훈, 여의도에 있는 한 제약회사에 다니는 내 남편이 내일 발표할 프로젝트 PPT였다. 총 1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 시장 데이터 분석부터 경쟁사 전략 비교, 향후 5년간의 마케팅 계획까지 글자 하나, 도표 하나까지 모두 내 손에서 탄생했다. 지원아, 이건 내가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부탁 좀 할게. 이번 승진, 나한테 정말 중요해. 우리 가족한테도 그렇고. 성훈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그 말을 뱉으며 온갖 잡다한 데이터 뭉치를 내게 던져놓고는 미리 라인을 잡아둬야 한다는 핑계로 마음 편히 부서 회식에 참석하러 갔다. 의기양양하게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는 허울 좋은 온기는 순식간에 끝없는 피로감에 잠식당했다. 결혼 전 나도 광화문 일대에서 꽤 이름 날리던 광고회사의 팀장이었다. 별명은 마이더스의 손, 강지원. 내가 기획한 프로젝트는 단종 직전에 음료수를 기사회생시켰고 갓 출시된 화장품을 하룻밤 만에 완판시켰다. 하지만 지금 나의 모든 재능은 고작 5평도 안 되는 이 서재 안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올려주지 않을 남자를 위해 재능 기부를 하는데 쓰이고 있었다. 나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저장 버튼을 눌렀다. 컴퓨터 오른쪽 하단의 시계는 새벽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영혼이 빨려나간 껍데기처럼 침대에 쓰러져 화장조차 지울 힘이 없었다. 다음 날 성훈에게서 걸려온 전화 속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희열로 가득했다. 지원아, 됐어. 나 성공했어. 부장님이 모두 앞에서 내 보고서는 교과서 수준이라고 칭찬하셨어. 파격 승진. 나 차장으로 승진했어.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기분이었다. 안도감인지 서글픔인지 모를 감정이었다. 나는 잠긴 목소리로 축하해라고 말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그는 이미 동료들과 축하 파티를 시작했는지 시끄러운 환호성이 내 목소리를 하찮게 만들었다. 저녁, 드디어 한숨 돌리고 그를 위한 축하 저녁상을 차릴까 생각하던 찰나 시어머니가 시누이 박민서를 데리고 들이닥쳤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내가 수시로 검사받아야 하는 가정부라도 되는 양 까다로운 눈빛으로 집 안을 훑었다. 어머, 우리 성훈이가 승진까지 했는데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하니? 내가 막 저녁을 준비하려 했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녀는 손을 저으며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말투로 말했다. 됐다. 이미 청담동에서 제일 유명한 한우 오마카세로 예약해뒀어. 아버님도 오고 계시고. 가족끼리 제대로 축하해야지. 가족끼리. 나는 마음속으로 그 세 글자를 되뇌며 씁쓸하게 웃었다. 성훈이 방에서 나왔다. 이미 내가 어젯밤 늦게까지 다려놓은 빳빳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후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다. 지원아, 너 며칠 동안 피곤했잖아. 집에서 푹 쉬어. 다 우리 식구들끼리인데 뭐, 넌 따라오지 말고. 맞아요. 새언니 옆에서 화장을 고치던 시누이 민서가 거울 너머로 나를 힐끗 보며 가볍게 말했다. 그런 고급 식당은 격식 차려야 해서 불편하잖아요. 언니는 그런 거 싫어하니까 가봤자 오히려 어색할 거예요. 나는 현관에 서서 내가 정성껏 관리해준 반짝이는 옷을 차려입은 그들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민서는 살갑게 성훈의 팔에 매달려 어떤 등급의 한우가 제일 맛있는지 깔깔거리며 이야기했다. 나는 마치 투명한 배경 같았다. 나는 잘 훈련된 하인처럼 반짝이게 닦아놓은 구두를 건네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육중한 현관문이 바깥의 웃음소리를 차단했고 동시에 나를 차단했다. 거실은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냉장고에 둥하는 소리만이 집이라 불리는 이 공간에 나라는 생명체가 아직 존재함을 알렸다. 나는 힘없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문득 모든 게 우스웠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커리어, 내 자부심, 내 시간을 희생한 대가가 고작 넌 따라오지 말고 라는 말 한마디란 말인가? 천장을 보며 멍하니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전화를 받자 배경으로 식기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왔다. 지원아, 우리 식사 다 끝났고 아주 즐거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분 좋은 취기와 함께 적선하는 듯한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식사비가 총 300만 원 나왔는데 내가 계산 좀 해라. 우리 성훈이 승진 축하하는 의미로 내가 내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300만 원. 어머니, 내 목소리는 사포처럼 메말라 있었다. 저는 어머, 돈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성훈이가 매달 생활비 주잖아. 아내 된 도리로 남편 앞날을 위해 그 정도 돈은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됐다. 레스토랑 계좌번호 보내줄 테니 빨리 입금해.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전화는 탁 소리를 내며 끊겼다. 곧이어 레스토랑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그 숫자들을 응시했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생활비. 그가 주는 푼돈은 이 집의 기본적인 공과금과 경조사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왜? 나 지금 부모님 모셔다 드리는 중이야. 어머님이 식사비 300만 원을 내라고 하시는데. 그는 날씨 얘기라도 하듯 가볍게 말했다. 엄마가 내 체면 세워주시려고 그런 거지? 온 가족 다 불러서 좋은 거 사주신 거잖아. 내가 준 생활비 있잖아. 통장에 돈 있을 텐데 뭘 그래? 좀 쪼잔하게 굴지 마. 하지만 돈이 부족해.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 내 개인 통장에서 1,000만 원 빼갔잖아. 그건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안전망이었다. 지난주 성훈은 수익률이 아주 높은 내부자 정보가 있는 재테크 상품이 있다며 투자하게 빌려달라고 했다. 금방 2배로 불려주겠다면서.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믿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내 더욱 거칠어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그 얘기 또 꺼낼래? 그 돈은 투자라고 했잖아. 집에 있는 주부가 투자를 뭘 알아. 그리고 민서 카페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오빠로서 좀 도와준 거야?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이런 좋은 날에 초치지 말고. 민서 카페. 머릿속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완전히 폭발해버렸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 승진 축하 파티, 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식사,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들이 축하한 것은 성훈의 승진이 아니라 그들 가족이 나라는 되부인에게서 또 한 번 거액을 성공적으로 뜯어냈다는 사실이었다. 1,000만 원의 투자도, 이번 300만 원의 식사비도 전부 신우이의 밑 빠진 독 같은 카페로 흘러들어간 것이었다. 그들은 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숙주였다. 나는 차가운 휴대폰을 쥔 채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흐를 때까지 웃었다. 지난 몇 년간 내 모든 걸 바친 헌신이 그들 눈에는 그저 당연한 착취에 불과했다. 나의 희생, 나의 인내, 나의 사랑은 우스울 정도로 값쌌다. 알았어. 나는 전화기 너머의 그에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평온하게 말했다. 그래야지 성훈은 내가 순순히 따르는 줄 알고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입금해.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는 눈물을 닦고 바닥에서 일어섰다. 사랑 때문에 먼지처럼 초라해졌던 강지원은 이 순간 죽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한때 마케팅 업계를 주름잡던 귀재였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대한민국 최대 주부 커뮤니티인 맘스홀릭 카페에 접속했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오갔다. 분노의 고함도 무력한 눈물도 없었다. 오직 지독할 정도로 냉정한 서술만이 존재했다. 10분 후 한 편의 장문이 커뮤니티 인기 게시판에 올라갔다. 제목, 남편 승진 날 시댁 식구들끼리 300만 원짜리 외식하고 저한테 돈 내라네요. 저 어떡하죠? 본문에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전업주부가 남편의 경사스러운 승진날 온 가족에게 따돌림당하고 터무니없는 식사비까지 떠안게 된 억울함을 절절하게 그려냈다. 나는 교묘하게 실수인 척 식당이 청담동의 그 유명한 한우집이고 남편의 회사는 여의도의 유명한 피제약이며 남편이 막 파격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을 무심코 흘렸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첨부했다. 레스토랑 이름과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것을 마친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여론을 폭발시키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혼 반격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다. 온라인의 발효 속도는 내 상상보다 빨랐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맘스홀릭 카페에 접속했을 때 내 글은 이미 홈페이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올라와 있었다.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고 수천 개의 분노 어린 댓글이 달려 있었다. 세상에, 지금이 2025년 맞나요? 아직도 저런 시댁이 있다니? 피제약. 어딘지 알겠다. 최근에 차장 승진 뉴스 났던데. 뒷이야기가 저런 거였어? 한우 300만 원어치 먹고 수입도 없는 주부한테 내라고? 저 집안은 거머리들인가? 글쓴님 너무 불쌍해요. 당장 도망치세요. 그 결혼은 가치가 없어요. 나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렸다. 어떤 쾌감도 없이 그저 얼음장 같은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이 동정과 분노는 내 반격의 첫 번째 탄약이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압도적인 승리였다. 나는 커뮤니티 창을 닫고 컴퓨터의 전쟁이라는 이름의 새 폴더를 만들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내 무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무기는 도둑맞은 내 공로였다. 나는 100페이지짜리 PPT 최종본을 찾았다. 그리고 컴퓨터 휴지통에서 모든 원본 파일과 수정 기록을 복원했다. 저장된 모든 버전과 수정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파일 속성에 만든 이와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 디름란에는 강지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캡처해 폴더에 저장했다. 두 번째 무기는 내 재산에 대한 침탈 증거였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다운받았다. 나는 붉은색 펜으로 지난주에 이체된 1000만 원 기록에 동그라미를 쳤다. 수취인은 박성훈이었다. 그리고 신우이 박민서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 그녀의 피드는 온갖 명품과 애프터눈 티 사진으로 가득했고 최근 게시물 몇 개는 특히 눈에 거슬렸다. 그중 하나는 과하게 인테리어했지만 파리만 날리는 그녀의 카페 사진이었다. 우리 멋진 오빠의 통 큰 투자 덕분에 내 드림 카페 드디어 업그레이드. 샵사인 가족이 최고입백 샵사인 오빠의 사랑 샵사인 새 출발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나는 차갑게 웃으며 캡처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가짜는 자랑질이 이제 내 손안의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 전 나의 모든 영광이 담겨 있었다. 유명 광고회사의 위촉장, 올해의 마케팅 기획자상 트로피 사진, 팀원들과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며 찍은 사진. 사진 속에서 밝게 빛나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여자를 보니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나는 이 모든 경력과 증명서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나는 강지원이 결코 남자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모두에게 알려야 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다. 지원 선배님, 저 유라예요. 예전에 회사에서 인턴할 때 선배님께 신세 많이 졌던 김유라요. 혹시 기억하세요? 김유라.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늘 겁먹은 듯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답장했다. 기억나. 안녕, 유라야. 선배님, 혹시 맘스홀릭 카페에 올라온 그 글. 선배님 이야기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렇게 빨리 알아볼 줄이야? 선배님, 오해는 마세요. 그녀는 내 경계심을 눈치챘는지 바로 다음 메시지를 보냈다. 저 지금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만약 그 글이 사실이라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일 때 선배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셨던 거 평생 잊지 않고 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문자를 보며 팽팽했던 신경이 조금 누그러졌다. 과거로부터 온 도움의 손길, 어쩌면 이건 운명이 내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학이 넘어 김유라의 목소리는 기억보다 훨씬 성숙하고 똑 부러졌다. 나는 내 사정을 울며 불며 하소연하지 않았다. 대신 거의 냉혹할 정도로 전문적인 어조로 내 계획을 설명했다. 유라야, 나한테 모든 증거가 있어? PPT 제작 기록부터 남편이 내 결혼 전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져간 이체 내역,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공모했다는 정황 증거까지. 하지만 지금 이걸 전부 공개할 수는 없어. 왜요, 선배님? 이 증거들만 있으면 바로 단독 기사 내보낼 수 있어요. 여론은 선배님 편이 될 거예요.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아니,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기사 하나의 화제성이 얼마나 갈까? 사흘, 일주일. 그러다 새로운 뉴스에 묻히겠지? 내가 원하는 건 한순간의 동정이 아니야. 반박할 수 없는 심판이지. 내 그 소위 가족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내 손으로 직접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릴 거야. 내겐 더 완벽한 타이밍, 그들을 치욕의 기둥에 완전히 못 박아버릴 무대가 필요해. 나는 그녀에게 내 전체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의 김유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존경과 약간의 흥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여전하시네요. 언제나처럼 멋지세요. 걱정 마세요. 저랑 저희 촬영팀 언제든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선배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바로 나타날게요. 전화를 끊고 전쟁 폴더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증거들을 보며 나는 정교하게 거미줄을 치는 사냥꾼이 된 기분이었다. 사냥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들은 이 거미줄의 실 한 올 한 올이 바로 그들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짜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스스로 거미줄에 걸려들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폭풍우는 내 예상보다 거세게 몰아쳤다. 단 이틀 만에 그 게시글은 주부 커뮤니티를 넘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여의도 피제약 거머리 가족은 핫한 이슈가 되었고 회사 이름은 익명 처리되었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짐작했다. 박성훈이 다니는 회사의 주가마저 미미하게 영향을 받을 정도였다. 그날 저녁, 내가 주방에서 느긋하게 국을 끓이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이 열쇠로 난폭하게 열리더니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박성훈,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박민서까지 네 사람이 마치 토벌대처럼 살기등등하게 들이닥쳤다. 성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내 앞으로 달려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강지원, 너 미쳤어. 인터넷에 대체 무슨 글을 올린 거야? 오늘 회사 인사팀에서 나 불렀어. 내가 이 차장 자리 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 미친년 때문에 다 망쳤다고. 시어머니가 바로 뒤따랐다. 평소에는 나름 곱게 관리하던 얼굴이 흉측한 악귀처럼 변해 있었다.
이 은혜도 모르는 쌍년.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동네방네 이렇게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뒤에서 손가락질해. 내 얼굴을 어디다 들고 다니라고. 시누이 민서도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새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카페에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지금 인터넷에 온통 저 욕하는 글밖에 없어요. 제가 새언니 등쳐먹고 가게 차린 기생충이래요. 저 이제 장사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가스불을 끄고 행주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추태를 부리는 이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다. 나는 싸우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한편의 희극을 보듯 담담하게 그들을 응시했다. 할 말 다 했어요.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나의 평온함이 서문을 더욱 격분시킨 듯 했다. 그는 시뻘개진 얼굴로 소리쳤다. 다 해. 너랑은 더 할 말 없어. 이혼해. 당장 이혼해. 이 악독한 여자랑은 하루도 더 못 살아. 너 가진 거 하나 없이 몸만 나가.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몸만 나가라고요. 나는 마침내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일말의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박성훈 씨, 잊었나 본데 우리가 사는 이 전세 아파트, 보증금의 3분의 2는 내 결혼 전 재산이에요.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목소리만 높여 외쳤다. 그게 뭐? 내가 내 명예를 훼손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어. 너 고소할 거야.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 테이블에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그리고 익숙하게 내 휴대폰 화면을 거대한 TV 화면에 미러링했다.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이 맘스홀릭 카페의 그 뜨거운 게시글이었다. 일단 사건의 발단부터 다시 짚어보죠. 나는 휴대폰을 들고 마치 신제품 발표회 사회자처럼 침착하게 화면을 넘겼다. 여기 열혈 네티즌들의 댓글 좀 보세요. 이분은 어떤 남자가 아내의 노동력을 뻔뻔하게 가로채고 가족의 사치를 위해 돈까지 내게 할까? 인간 말종이네 라고 하셨고, 아, 여기 또 있네요. 피제약. 앞으로 내 블랙리스트에 추가해야겠다. 기업 문화 수준 알 만하네. 성훈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했고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내 컴퓨터 파일로 화면을 전환했다. 가장 먼저 연 것은 그 PPT의 속성 상세 정보창이었다. 똑똑히 보이세요. 나는 화면을 확대했다. 파일 만든 강지원. 총 편집 시간 78시간 36분. 박성훈 씨, 나는 그를 향해 돌아보며 또박또박 물었다. 당신을 단숨에 승진시킨 이 보고서 대체 누가 만든 거죠? 그의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내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선명한 붉은색으로 표시된 1000만원 지체 기록이 65인치 TV 화면 위에서 유독 끔찍하게 보였다. 내 개인 통장에서 가져간 이 돈, 나한테는 투자라고 했죠.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여동생의 밑 빠진 독을 채우는 데 들어갔네요. 그렇죠? 나는 곧바로 박민서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열었다. 그녀가 카페와 함께 찍은 사진이 화면 가득 확대되었다. 오빠의 통 큰 투자. 민서 씨, 나는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질려버린 시누이를 바라보았다. 이 돈, 당신들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죠. 안 그래요? 거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들의 거칠고 당황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를 가리키던 시어머니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고 시종일관 굳어있던 시아버지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성훈, 그는 마치 척추가 뽑힌 사람처럼 소파에 흐물흐물 기댄 채 멍한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족에는 적나라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절정에 달했을 때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가 갑작스러운 소리에 기겁했다. 나는 태연히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김유라가, 그녀의 뒤에는 카메라를 든 남자가 서 있었다. 유라는 내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이크를 내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등 뒤에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또렷하고 가장 침착한 목소리로 마지막 진술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원입니다. 박성훈 씨의 아내가 되기 전 저는 업계에서 이름 꽤나 알리던 마케팅 기획팀장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제 커리어를 포기했고 제 모든 지혜와 에너지를 이 가정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려받은 것은 노동력 착취, 재산 침해, 그리고 끝없는 가치 폄하와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내 시선은 카메라 렌즈를 넘어 핏기 하나 없는 박성훈의 얼굴에 꽂혔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박성훈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저는 그가 불법적으로 점유한 저의 혼전 재산 1,000만 원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저에게 가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카메라의 붉은 녹화 불빛이 깜빡였다. 그것은 마치 냉혹한 눈처럼 이 순간 내 등 뒤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세상의 종말이라도 맞은 듯한 그 가족의 표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말을 뱉은 후 복수의 쾌감이 아닌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다. 내 집에서 상연된 이 한 편의 심판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 인터뷰 영상은 내가 던진 마지막 폭탄처럼 인터넷 세상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제목은 현실 저격 아내의 반격, 마케팅의 여왕에서 착취당하는 주부로 한편에 계획된 이혼 선언. 김유라의 기사는 훌륭했다. 그녀는 내가 제공한 모든 증거 PPT 제작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신우이의 자랑글을 나의 침착한 진술과 시댁 식구들의 경악하는 표정과 교차 편집하여 반박 불가능한 공개 처형을 완성했다. 여론은 완전히 폭발했다. 박성훈의 회사는 위태로워진 기업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성명을 발표했고 그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소위 파격 승진은 한편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시댁은 일산 아파트 단지 전체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물론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시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했고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던 신우이의 카페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별점 테러로 모든 플랫폼에서 도배된 후 얼마 못 가 김대문이 팻말을 내걸었다. 박성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가 내게 연락했을 때 그 태도는 아첨에 가까울 정도로 공손했다. 내가 제시한 모든 이혼 조건을 그들은 전부 수용했다. 재산 분할, 손해배상, 공개 사과,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의 모든 혼전 재산과 배상금이 포함된 돈이 다시 내 통장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휴대폰 뱅킹 앱에 찍힌 긴 숫자를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내가 한 뼘 한 뼘 되찾아온 나의 인생이었다.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숨막히는 집에서 이사했다. 결혼 전 내가 가져왔던 영광이 가득 담긴 상자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나는 돌려받은 돈에 남은 저축을 더해 마포구의 한눈에 띄지 않는 오피스텔 건물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깨끗한 통유리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 중에는 새 가구와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내 기획사의 이름을 지원기획이라고 지었다. 첫 번째로 찾아온 클라이언트는 연남동 골목길에서 폐업 직전에 몰린 동네 빵집이었다. 가게 주인은 노부부였는데 그들이 만든 빵은 재료가 푸짐하고 맛이 소박했지만 홍보를 전혀 몰라 장사가 되지 않았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담긴 음식에 대한 진심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보며 나는 마치 묻혀 지내던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일을 맡았다. 과장되고 돈만 쏟아붓는 마케팅 대신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 이야기와 감성을 파고드는 일로 돌아갔다. 나는 빵집을 위해 조십년을 이어온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테마로 새로운 브랜드 스토리를 디자인했다. 맛집 블로거들을 초대해 가게를 소개하고 제빵사 부부가 정성껏 반죽을 치대는 영상을 찍어 빵 하나하나에 담긴 장인정신과 따뜻함을 렌즈와 글을 통해 전달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 소박한 빵집은 불과 몇 달 만에 SNS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빵 하나만을 위해 오지 않았다. 그들은 감성을 위해, 느린 삶과 진정한 맛에 대한 그리움을 위해 찾아왔다. 매일 아침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바쁘게 움직이는 노부부의 모습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반년 후 어느 날 오후, 나는 새 사무실에서 다음 클라이언트의 기획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햇살이 좋았다. 향긋한 커피 한 잔을 타서 습관처럼 뉴스를 훑어보았다. 한 사회면 기사의 제목이 내 눈길을 끌었다. 경영난과 악플 이중고, 홍대 유명 카페 개업 반년 만에 폐업. 나는 기사를 클릭했고 익숙하지만 지금은 압류 딱지가 붙은 가게 사진을 보았다. 기사는 가게 주인 박모 씨가 개업 당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여러 건이 채무 분쟁에 휘말렸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나는 웹페이지를 닫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최고의 복수는 적의 파멸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내가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일 뿐,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내 시선은 컴퓨터 화면을 떠나 창밖으로 향했다. 서울의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고 거리는 차들로 가득해 생기가 넘쳤다. 내 기획사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고 일감이 점점 늘어 첫 직원을 채용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때 결혼이라는 감옥에 갇혀 이름도 자아도 잃었던 강지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사무실의 작은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와인 한 병을 꺼내 잔 가득 따랐다.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유리에 비친 저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며 다시금 눈빛이 빛나는 여자를 향해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건배, 강지원,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붉은 와인이 창밖의 도시 불빛을 담아 반짝였다. 그리고 그 빛은 새롭게 태어난 나의 눈동자 속에서 찬란한 미래를 비추고 있었다. 엔드.